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을 다해 지도하는 허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설 칼럼을 읽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을 읽는다, 이해력을 기른다, 어휘력을 기른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9번 시작할게요. 늙어가는 인구 대국과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인구 대국,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의미겠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늙어간다라는 말은 고령화. 우리나라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중국 대부분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즉 인구의 총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제 젊은 층, 아니면 총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저출산 때문에 생산, 즉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대신 나이는 노인들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느니 쉽게 말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은 많은데 이거를 부양할 돈을 벌 젊은이가 줄어드니 젊은 세대의 삶이 팍팍하죠. 왜냐면 앞선 세대, 즉 부모님 세대는 충분하게 누렸는데 여기는 죽었다고 해서 이제 집도 못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청년의 어떤 좌절, 절망,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라는 말은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이니 비싸지는 겁니다. 비싸지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역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민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님이 쓰신 칼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는 정말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얘기는 아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당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닥칠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 보겠습니다.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은 중국 작가 모옌의 개구리였다. 인민은 국민을 말합니다. 라는 사명감으로 정부의 한 자녀 정책.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결혼해서 한 명밖에 아이를 못 낳게 했어. 2명 나가면 큰일 나게 이렇게 했거든. 좀 철두철미라는 말은 철저하게, 어휘 정리하세요. 철저하게, 관철이라는 말은 이루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둘째 아이를 가진 여자들을 임신 중절, 애를 지우는 거야. 낙태하는 거지. 낙태 시키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이다 입니다. 2012년에 자, 2문단 보겠습니다. 1978년 결정된 한 자녀 정책은, 한 자녀라는 말은 결혼해서 한 명만 애 낳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들, 딸 둘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말도 있었고, 덮어놓고 애 낳으면 거짓거를 못면한다 이런 표도 있었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70년대 인구 제한 표 치면 포스터 다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였거든요. 당시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 많이 낳으면 엄청,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 소리 듣지. 정책은 국가 권력이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임신을 못하게 했으니까 인구를 조절한 정책이었다. 중국 학자들은 이 정책으로 2억에서 4억 명의 출산을 억제했다고 추정한다.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아이를 잃은 이들과 태어나지 못한 생명의 비극이 개구리라는 소설에도 담겨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인권 침해, 아이를 잃은 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겠어? 아이 뺏어가는 거지. 소설 못 읽어봤지만 읽어보고 싶네. 자, 역사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좀 지울게요. 2010년 무렵 중국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루이스 전환점, 이거는 경제학적 용어 같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고 도달했다. 그러면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할 인구가 감소하니까 아까 말했던 은퇴 세대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역전이 된 거인 거야.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 당국은 2015년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풀어준 거야. 완화하다는 좀 풀어준 거지.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직접 나서 가족의 가치와 출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양육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었어. 출산을 강제로 막아온 중국의 권력도 출산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 막을 수는 있지만 애 낳아라 할 수는 없지. 왜? 내가 낳기 싫다는데. 그런 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치? 강제로 임신시킬 수는 없잖아. 자, 3문단. 지난주 중국 인구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제7차 전국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조사 결과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4억 이하로 줄었다고 28일 보도했다. 다음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웹사이트에 한 줄짜리 성명을 올려 중국 인구는 2020년에도 계속 증가했다. 그 반박했지만 근거가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니까 이거를 좀 이제 중국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근거를 제시 못했으니까 좀 얘기지. 중국의 인구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직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분도 감소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인 거지. 조심스러운 표현인 거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인구가 늘진 않을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인구 13억 8천만의 인도도 이제 인구가 엄청 많죠. 조만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된다. 중국 내에서도 부유해지기도 전에, 즉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되는 거지. 고령화. 노동 인구가 줄고, 즉 젊은 세대 인구가 줄고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연금이 고갈되고, 왜냐면 은퇴한 어른들이 많으면 연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양로, 의료 문제 등등. 노인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복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달 이런 도전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자, 6문단 보겠습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다는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에서 중국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단순히 중국 내의 문제인데 이 중국과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죠. 오늘날은 이 세계 경제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없어. 북한만 좀 이제 연결이 안 됐지. 다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라들이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영향은 다른 나라에 반드시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렇지? 미국의 2008년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미쳐가지고 엄청 안 좋았잖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국의 이 내의 변화가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으니까. 세계의 공장이다. 우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잖아. 웬만한 제품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런 쪽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땅값이라든가 노동비, 임금이 좀 저렴하니까 공장을 세운단 말이야.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 그런 거, 그게 세계의 다 흐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마도 노동인구 감소하니까
싼 임금으로 중국에서 제품 만들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그렇지. 자, 냉전이 끝난 뒤, 1990년에, 그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러시아로 가면서 독일 통일되면서 냉전이 끝났어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끝난 겁니다. 80년대부터 중국과 구소련 국가의 수억 명 노동자가 전 세계 생산망에 새로 진입했다. 즉, 노동자가 새롭게 생긴 거야. 그러면 노동력이 증가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일할 사람 많은데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 그럼 뭐가 떨어져? 임금값이 떨어지는 거야. 임금이 떨어지는 거야. 협상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임금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중국과 구소련 노동자들은 그나마 좀 이전에 받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았겠지만 더 많이 받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떨어졌겠지. 이것도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저물가, 저이자율, 불평등의 시대를 맞이했어. 이거는 좀 어렵지, 여러분들이. 경제의 어떤 흐름인 거야. 일할 사람이 없으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을 수밖에, 그 경기가 불황이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불평등이 커지는 거지. 이런 시대야.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이제 중국이 비롯 여러 나라의 노동인구 감소가 거꾸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세계화의 태조와 더 맞물리며 흐름을 뒤집고 있다. 이런 흐름을 뒤집고 있는 거야. 임금은 오르겠지. 저임금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졌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 오르겠지. 불평등은 좀 괜찮아지겠지. 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은 좀 없겠지. 그렇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겠지. 또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저물가가 물가 올라갈 것이겠고, 이런 시대가 오면 그럼 또 어떤 변화,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감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거야.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예고한다.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책이 많네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청년들이 처한 환경과 청년층 이제 노동을 해야 할 인구가 새는 거지. 젊은 세대인 거지. 환경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출산율 높이기 정책보다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한국과 동아시아 전 세계에 일으킬 변화를 즉시 두 눈 부릅뜨고 딱 주시하는 거지. 현실적인 대책을 준비할 때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한국의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의 거를 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정부가 준비하겠지만 우리도 개인에 불과하지만, 약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런 글들, 이런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여러분 리포트 하나 쓰면 훌륭한 학생으로 지금 위치에서 정말 훌륭한 준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가거나 혹은 사회에 나갈 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능동적인 대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 매일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여러 일들 하고 학원 가고 이런 일상이지만 세계는 더 크게 변화하고 있잖아.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세계가 전 세계인 줄 알아? 아니야. 우물 밖에 커다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나가기 좀 두렵지. 지금 우물 안에서 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런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그 틀을 좀 깨려고 노력할게.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 이런 거 있잖아. 신문,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것들, 책 이런 것들, 유튜브도 좀 더 테드 이런 것들 좀 이제 외국어로 된 것들, 좀 수준 높은 것들. 시간 킬링타임용 그런 게 아니라, 관찰 예능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아니라 조금 나의 지식과 나의 안목을 높여줄 그런 생산적인 그런 미디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휴대복 챌린지도 그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